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오늘 리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다시피 두 모델이 나와 있죠. 인싸 360 에이스 프로 이 제품이랑 기본 모델인 에이스, 이 두 제품의 화질 비교를 해 볼 겁니다. 물론 스펙상으로도 이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일단 이 제품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내용만 다룰 게 아니라 셔터를 눌렀을 때, 그리고 정지를 시켰을 때 저장되는 과정까지의 걸리는 시간, 요것도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두 제품이 아무래도 그 초점에 대한 유효 거리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60cm, 하나는 40cm. 40cm가 에이스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확보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까지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두 제품의 셔터 속도 그리고 저장 속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4K 30프레임 둘 다 똑같이 설정을 해 놨거든요. 자, 눌러 보겠습니다.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눌렀을 때 에이스 프로가 조금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저장하는 것도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처리 속도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에이스 프로가 좀 더 빠르게 저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면 불편이 많겠지만 그건 아니라서 이 정도는 괜찮지만 참고는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크를 해볼 것이 초점 유효 거리입니다. 액션캠마다 이런 거리들은 다 있어요.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cm의 거리만 확보를 하면 모든 걸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고요. 에이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60cm입니다. 그래서 핸디캡이 약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셀피 촬영할 때 이걸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이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40cm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에이스 그리고 에이스 프로를 각각 배치한 다음에 자판, 그러니까 키보드의 자판 글자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요거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에이스 프로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볼게요. 요거 사진을 약간 확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질 저하가 약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키보드에 버튼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잘 보이고 뒤에 배경지로 제가 세워둔 종이의 질감까지 잘 표현이 되고 있죠. 요 정도면 셀피를 찍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DJI 오즈모 액션 4도 동일하게 초점 거리가 40cm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모델 에이스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동일하게 약간 확대를 했어요. 보시면 키보드의 글자들이 잘 안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이건 네가 찍을 때 손 흔들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 배경지를 보면 어느 정도 종이 질감이 보이죠. 이게 손이 떨려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유효거리 60cm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게 지금 40cm라서 거리가 이렇게 흐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하고 또 고려를 해둔 상태에서 촬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품 선택할 때도 이것도 당연히 참고할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셀피도 포함할 겁니다. 셀피도 포함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 테스트 내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밖에 나가서 화질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질 체크를 위해서 외부에 나왔습니다. 시골 뷰. 예, 완전히 시골이죠. 자, 여기가 왜 이렇게 시골틱 하냐? 시골이라서 그런 건 맞고요. 여기 보니까 예쁜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한옥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겸사겸사 왔어요. 나 이런 처마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제가 이런 건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명칭을 요런데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오빠 여기 앉아있는 데도 있어요. 마음에 드네요. 여기 오빠 들어오면 잘 것 같은데. 뜨끈뜨끈한. 어디가 좋아? 여기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포토존이 딱 중앙이라서 민망하겠는데? 그죠? 민망할 것 같아요. 낮의 화질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액션캠들이 요즘은 워낙 광량이 풍부할 때는, 오늘 좀 흐리긴 한데 풍부할 때는 좋은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딱히 대단히 이렇게 체크할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 너로 정했다. 아, 여기 너무 울리네. 예, 마이크 음질 조금 그럴 것 같아. 너무 울려서. 좋긴 한데. 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셀피 모드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각각 에이스, 에이스 프로 이렇게 나열을 해두고 촬영하고 있는데, 소음이 좀 들리죠?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실외기가 있네요. 실외기가 있어갖고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뭐 이게 리얼이니까. 자, 지금 제가 팔을 쭉 뻗은 건 아니고요. 거의 한 40cm? 50cm? 예, 초점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얼굴에서부터 캠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에이스 프로는 괜찮지만 유효 초점 거리가 40cm니까, 에이스 같은 경우는 60cm니까 약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흐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보다시피 저도 야간 촬영을 했을 때 화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좀 예쁜 배경을 보여드리려고 다른 곳에 있는 그 번화가를 왔는데, 그냥 다양성이 너무 떨어져서 저희 집 근처는. 근데 시골은 시골이에요. 네, 이 시간에 갈만한 것도 좀 그렇지만 제한적이지만 서울보다 영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근데 그런 규모나 이런 것도 조금 아쉽네요. 번화가의 규모가 뭐 화려한 것도 좀 덜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화질적인 부분에서 어떠한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예쁜 그런 배경보다 이런 걸 보여드려서 미안하긴 한데, 화질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블록도 작구나. 여기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쪽이라고 해요. 저는 젊은 사람에 속하진 않아서. 지금 제가 에이스하고 에이스 프로의 디스플레이, 자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똑같이 놨거든요. 50%씩. 근데 이렇게 볼 때도 에이스 프로가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더 밝게 보여요. 저는 이미 테스트를 일반적인 부분에서 다 해봤긴 했는데, 확실히 기본 모델인 에이스가 약간 더 화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노이즈가 확실히 눈에 더 들어오더라. 나중에 여기 한번 놀러 가봐야겠다.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게 많이 보이네요. 바람도 꽤 부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은 자체 마이크 아닌 외장 마이크 연결을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 360 에이스 그리고 에이스 프로 화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요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셀피 모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상 초반에도. 에이스 같은 경우는 유효 초점 거리가 60cm, 그리고 에이스 프로는 40cm라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길이를 확보를 해야 돼요, 거리를. 근데 이제 60cm라고 하면 사람마다 리치 길이가, 팔 길이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얼굴 앞면에서부터 팔을 쫙 펼쳤을 때 딱 60c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팔이 짧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60cm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보다 키가 좀 작거나 팔이 짧은 편에 속한 분이면 이 셀피 모드에서는 불리하죠.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셀피 스틱이나 미니 삼각대를 꽂게 되면 팔을 쭉 안 뻗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당겨 찍어도 되긴 됐었거든요. 다만 촬영할 때 저 역시도 이렇게 당겨 찍어도 셀피 스틱이라든지 삼각대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은 60cm 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면서 내 얼굴에 포커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은 좀 있었어요. 이런 불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단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회할 방법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간 화질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쎄요, 약간 색감이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주간 화질에 대해서 크게 단점이라고 잡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상업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상업적으로 영상을 찍어야 된다라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에선 좀 디테일하게 따져야겠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따지면 액션캠마다 그 사양이랑 다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화질, 품질적인 부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촬영하는 분들이면 뭐 에이스 프로로 찍거나 에이스로 찍거나 고프로로 찍거나 뭐 액션 4로 찍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거의 스테빌라이징이라든지 화질적인 부분들을 상향 평준화가 다 됐기 때문에 딱히 엄청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트집 잡을 것도 없고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거기 가지고 야간 화질을 봅시다. 야간 화질 같은 경우는 제가 에이스 기본 모델만 사용했을 때는 워낙 기대도 없었고 어떤 무시를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였다. 정말 괜찮게 찍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일단 비교 대상이 딱 붙어버리니까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겁니다. 에이스 프로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이즈가 제일 많이 거슬린 것 같아요. 노이즈가 확실히 에이스가, 기본 모델 에이스가 훨씬 많았고, 뭐 봐줄만은 하지만 일단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동일한 브랜드의 그러니까 형제와도 같잖아요. 같은 출시를 했었고 시리즈도 똑같았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안정화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고 이걸 뭐 기획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좀 달라 저게 달라 해서 내부적인 부분들, 칩셋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처리 속도라든지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칩셋이나 뭐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납니다. 순위적으로 보면 올해 나올 액션캠들이 있으니까 이거가 나오게 되면은 순위가 바뀌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제가 다 써봤잖아요. 지금 고프로 히어로 12 그리고 액션 4 그리고 인사 360 이 두 대의 모델도 다 써봤는데, 주간은 그렇다 치고 야간 화질을 봤을 때, 저조도 화질을 봤을 때 에이스 프로가 제일 1순위였던 것 같아요. 제일 좋다라는 평가를 할 때는 1순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이 DJI 액션 4, 그 다음이 에이스 기본 모델, 마지막이 고프로 히어로 12인데, 올해 이제 고프로 히어로가 이제 다음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번에 큰 어떤 혁신이 없으면 좀 묻힐 것 같다는 느낌? 앞으로는 DJI하고 인사 360이 조금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달라진 점이 있죠. 최근까지 인사 360 에이스 시리즈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출시 때보다
출시 때보다 안정화도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화질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촬영했던 것들하고 파일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더 원활하고 더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 중에서 HDR 관련한 게 있죠. 얘가 지금 에이스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기본 모델만 리뷰를 하면서 알려드렸었지만 HDR을 그냥 모드 자체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액티브 HDR이라고 해서, 그래서 HDR을 적용을 하려면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데 에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적인 오토 모드에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따로 그런 모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드가 없는데 30fps 이하면은 무조건 HDR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HDR을 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0fps 이하면은 본인이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대신 30fps 넘어가면 HDR을 먹일 수 없다라는 건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요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30fps 이하에서는 켜고 끄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사360 측에서 제가 알아보고 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배터리 표시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아마 저만 느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사라지는 거지 따로 뭐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남은 건지 모르니까 배터리를 뭐 3등분을 하든 4등분을 하든 그렇게라도 좀 보여주면 조금 편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자, 이게 저만 불편하다고 생각한 건 분명히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다음 업데이트가 될지 그 다음 업데이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요거 표기하는 부분, 배터리의 남은 시간을 표기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요, 에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써본 결과 이걸 메인캠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선 좀 무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캠 또는 바이크 타시는 분들 아니면 차량에 추가적으로 불박으로 쓰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를 찍는 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액티비티한 그런 활동을 할 때, 레포츠 스포츠를 즐길 때 나를 찍는 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좋았는데 셀피 모드의 60cm 그 유효 거리가 상당히 불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개선되면 좋았을 텐데,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이게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9만 원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저 같으면 이걸 사지 왜 이걸 사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이스 프로를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할 부분이지 제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